4단원 할 거예요. 4단원. 여러분 1단원이 뭐였어요? 1단원? 점과 섬 사이의 거리. 아니면 내분점. 이런 점 얘기하는 게 1단원이었어요. 2단원은 뭐였어요? 직선이었어요. 직선. 3단원은 뭐였니? 원이었어요. 원. 여기까지 지금 하신 거고요. 우린 이제 4단원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이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동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도형이 끝이에요. 아마 내일까지 하면 끝일 것 같은데 도형은 여기서 이제 끝이고 아예 새로운 게 나가게 될 거예요. 98쪽. 자, 수학에서 여러분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행 이동이고요. 또 하나는 대칭 이동이에요. 평행 이동은 말 그대로 이 어떤 그림이 옆으로 몇 칸, 위아래로 몇 칸, 그냥 모양 그 자체가 움직이는 거야, 위아래로. 대칭 이동은 뭐냐? 뭐를 기준으로 반대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 이렇게 뒤집는 거야. 모양을 뒤집히는 게 대칭 이동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행 이동부터 배우겠죠, 당연히. 평행 이동 안에도 또 두 가지가 나눠져요. 첫 번째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도형이에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몇 컴마 몇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도형이라는 것은 y는 어쩌고저쩌고 쓰는 xy가 들어있는 식들, 직선, 원, 2차 함수 이런 것들이 다 도형이 되겠어요. 하나씩 해보면 여러분 점은 쉬워요. 점은 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런 점이 있대요. 얘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대요. 그럼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4였는데 정말 2만큼 커졌어요. 그러니까 얼마야? 6, y좌표는 3이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1이니까 네, 정말 점의 이동은 그냥 까라는 대로 까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더하라면 더하고요. 빼라면 빼는 거예요. 점의 이동은. 근데 도형의 이동은 좀 얘기가 다르죠. 예를 들어가지고 봅시다. 도형의 이동도. y는 x제곱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0,0이 꼭지점인 요런 게 y는 x제곱인데 이 친구를 만약에 옆으로 한 칸 움직여 볼게요. 옆으로 한 칸 움직여서 요렇게 바꿀 거야. 그러면은 꼭지점이 0,0이었던 게 1,1이 되는 거잖아. 자, 이 친구는 식이 뭐였어요? y는 x제곱이야. 자, 얘는 1,0이면 이렇게 쓰잖아, 우리. 꼭지점 구하는 식 쓸 때. 그치? 왜 그런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는 x축으로 지금 몇만큼 플러스 1만큼 커졌어.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야. 자, 원래는 x에 0 넣으면 y도 0 나와야 돼요. 근데 이번엔 뭐 하는 거야? x에 뭐 집어넣은 거야? 1 넣은 거야. x에 1. 근데 y는 그대로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x가 커졌는데 y는 그대로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같이 커져 이러면 안 되고 x가 이미 커졌잖아. 근데 y는 그대로니까 빼야 되겠지. 이렇게 반대로 쓰셔야 되는 거겠어.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점은 몇 컴마 x 따로 y 따로 보는 건데 도형은 x, y의 관계식이기 때문에 x가 커지면 근데 y는 그대로니까 오히려 줄어들게 식을 쓰셔야 돼. 그래야 똑같은 y 값이 나온단 말이야. 즉 도형의 이동은 어떻게 쓴다? 반대로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x축으로 커졌어. 그럼 쓸 때는 빼기 형태로. y축으로 작아졌어. 그럼 쓸 때는 y 플러스의 형태로 쓰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선생님, 반대로. 선생님, 근데 이제 의문을 갖죠, 애들이. 어떤 걸 의문을 가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는 꼭지점이 2,1인 거잖아요. 그럼 x축으로 2만큼 가고 y축으로 1만큼 간 거잖아요. 그럼 y축으로 1만큼 커졌으면 빼기라고 써야지 왜 플러스라고 써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 원리는 뭐냐면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원래 원리도 뭐냐면 이거야. 이거야. 원래 원리가. 네, y는 x제곱이라는 친구에서 x축으로 2니까 이거 대신에 이렇게 쓴 거고요.
y축으로 1이니까 y 대신에 이러고 쓰는 거야. y 빼기 도형은 반대로 쓰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식을 y는 하고 보통 쓰니까 넘겨 쓰다 보니까 요 앞에 식 요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x, y를 이동한다 하면 x 대신에 뭐 y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도형의 이동은 반대로 쓴다는 것만 좀 잘 기억합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들을 풀 건데 원에 비해서는 많이 편할 거예요. 자, 여러분 페이지 100쪽입니다. 자, 100쪽 볼게요. 100쪽. 자, 1번 문제 뭐라고 돼 있니? x, y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네, x축으로 얼마큼 움직인 거야. 얘는 몇 좌표니까 정말 그대로 움직인 거야. 요렇게 움직인 거야. 지금 앞에 행동 따르면. x축으로 이렇게 y축으로. 근데 문제에서 보면 뭐 마이너스 2,3도 이것처럼 움직였더니 얘가 됐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런 행동을 할 건데 이번에는 빼기 2,3 갖고 할 거야. 그럼 쟤처럼 똑같이 풀면 x축으로 1만큼 커진 거니까 y b 원래 3이었는데 빼기 b만큼이니까 3 빼기 b. 정말 있는 그대로 쓰시라고. 그래서 앞에 행동처럼 똑같이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거야. 내가 찾은 거야. 근데 문제에선 찾았더니 뭐가 나오는데 움직이면 a, 2가 나온대. 그러니까 내가 찾은 거나 문제에서 알려준 거나 답이 똑같아야 되는 거겠죠. 똑같은 움직임을 한 거니까. 그래서 a가 얼마, b가 얼마 이렇게 되겠죠. a 빼기 b 해달라니까 답은 이렇게. 얼른 풀어봅시다. 1번입니다. 푸세요. 야, 그 다음 거 볼게요. 뭐 같아? 안 된 것 같은데. 2번입니다. 이제 도형의 이동을 볼 거예요. 도형의 이동. 자, 일단은 빼기 3,4를 마 1,1로 옮기는 어떤 이동을 했대. 어떻게 움직인 거야? x축으로 빼기 3이 1이 된 거니까 플러스 이만큼 커진 거야. 4가 1이 됐으니까 y축으로 얼만큼? 3만큼 줄어든 거야. 이런 이동을 한 거야, 지금. 근데 그런 이동을 누구한테 적용시켜 달래? 이 직선한테 적용시켜 달래. 자, 이번엔 식이죠. 도형의 이동을 볼 거야. 자, 움직일 거야. 자, 움직일 때는 XY가 바뀌는 거지. 다른 게 바뀌는 거 아니야. 부호, 숫자,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자, X축으로 플러스 2면 3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3은 놔두고 X만 바꾸는 거라고, X만. 뭐라고 바꾼다고? 반대로 쓴다고, 도형을 쓸 때는. 이만큼 커졌어? 그럼 쓸 때는 빼기 2라고 쓰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빼기, 나 이것도 그냥 빼기 쓰시고 요 Y만 바뀌어 쓰는 거라, Y만. Y축으로 빼기 3이야. 그러면 쓸 때는 어떻게 쓰셔야 된다고? 도형 쓸 때는 플러스 3이라고 요렇게 쓰셔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도 건들지 말라고. 제발 XY 외에는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움직였더니 뭐가 되는 거야? 3X 마이너스 Y 빼기 6 빼기 3 빼기 9니까 이게 움직인 식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도 똑같이 움직여 봤더니 식이 뭐 나왔대요? 이렇게 나왔대요.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A가 3인 거고 B가 빼기 7이 되시는 거겠죠. 풀어볼게요. 그래서 3번 문제인데요. 문제가 2개 있는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포물선, 즉 몇 차? 2차가 나오는 거고 얘를 움직인대. X축으로 P, Y축으로 P 더하기. 자, 쓰면 어떻게 쓴다고, 우진아? Y 대신에 반대로 쓴다고. P 플러스 이만큼 커졌으면 빼기 이렇게 쓰는 거라고. Y 대신에. 그쵸? 그 다음에 X축으로 P면 딴 거 제곱 2 이런 거 건드는 거 아니라니까. X만 바꾸라고. X만. 그래서 P만큼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그 다음도 빼기 4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얘를 전개하고 이러면 되게 복잡하겠지. 그치? 그래서 2차나 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식을 이쁘게 만들고 대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바꾸는 거는.
꼭지점 구하는 식을 세울 거야. 빼기 2x야. 얼마가 있어야 돼요? 1을 넣었다 뺐다 하셔야겠죠. 요렇게.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잠 다 깼다며.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풀기 시작할 거라고. 그 다음에 풀기 시작할 거야. 해보자. y축으로 p 더하기 2면 빼기 형태로 이렇게 묶어서 요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쓰는 거겠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2, 괄호, 제곱, 뭐 뒤에 빼기 1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요. x만 바꾸는 거야. x축을 얼만큼? p만큼이니까 뭐라고? x 빼기 p라고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된다고. 빼기 p라고. 그런 다음에 뒤에 얼마? 플러스 3 이런 거. 정리를 하시면 y는 2에 자, 이것 좀 묶어 쓸게요. p 더하기 1이겠죠. 빼기로 묶으면. 이렇게. 자, 이거 넘어올 거야. 넘어오시면 플러스 p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렇게 되실 거야.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썼어. 그럼 얘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인 거야, 꼭지점이. p 플러스 1, p 플러스 5인 거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묶어 쓰는 거야. 꼭지점 명확하게 보려고. 이렇게 쓴 거야. 그 다음에 1단원부터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나오는데, 도형단원에서 무조건 나오는 힌트. 무슨 축 위에 있다, 이거. 자, x축 위에 있대. 그럼 뭐가 0인 거라고요? 그렇죠. y값이 0인 거라고. y축 위에 있으면 뭐가 0인 거야? x가 0인 거라고. 이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대. 뭐가 0이라고요? 이 y가 얘가 0이라고요. 그래서 p가 얼마인 거야? 이렇게 되시는 거야. 풀어보겠습니다. 푸세요. 얘를 좀만 쉽게 풀어봅시다. 뭐냐면 원이나 2차 함수나 다 똑같은 건데 2차 함수에서 원에서 중요한 게 뭐야? 원은 결국 뭐가 중요해? 원의 중심. 2차 함수에서 뭐가 중요해? 2차 함수의 꼭지점. 그러니까 움직일 거면 그냥 누구만 얘네만 움직이자고요. 원 같은 거 움직여봐. 이거 움직인다고 해서 갑자기 모양이 짜그러들어? 아니면 커져? 아니잖아. 모양은 똑같을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1,3이지. 그치? 여기서 그냥 좌표만 움직이자고. 꼭지점만 움직이자고. 우리 꼭지점 필요로 하는 거니까. x축을 얼만큼 움직였대? x축으로. p만큼 움직였다며. 근데 얘는 점이니까 그냥 어떻게 정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쓰겠죠. 괜찮아? y도 3이었는데 이 꼭지점 점 몇 p 플러스 이만큼 움직이래. 그럼 뭐라고 쓰겠어? 이렇게 쓰겠지. 그럼 식을 쓸 때보다 훨씬 빠르고 간결하고 편할 거라고. 근데 얘가 꼭지점이에요. 얘랑 똑같잖아. p 플러스 1이랑 p 더하기. 근데 얘가 0 돼야 된다고. 그래서 답. 이게 훨씬 빠르지 얘보다는. 식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원이나 함수, 2차 함수가 나오면 점으로 푸는 것도 방법이야. 점으로 푸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 원이 나올 거야. 원이. x, y를 어떻게 움직였대요? 이렇게 움직였대요. 즉 x축으로 마3만큼 미안해. 반대로 썼어요. 이렇게 움직였대요. 이렇게. 점의 움직임이니까 요건데 문제에서는 이 원도 좀 움직여줘 라는 얘기인 거야. 이 원도 좀 움직여줘 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여러분 원을 움직일 때 이렇게 펼쳐 써져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입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복잡하다고요. 완전 제곱식 잘 만들자고. x제곱 4x야. 뭐라고 쓸 거야? 이렇게. y제곱 빼기 2y야. 뭐라고 쓸 거야? 요렇게. 숫자 얼마 넣은 거야? 4, 1, 5만큼 더 넣은 거니까 뒤에 뭐? 빼기 5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넘겨 쓰면 빼기 5니까 5 더하기 a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얘가 옮겨졌더니 뭐가 됐대? 얘가 됐대. 그치?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이렇게 움직인 걸 해서 얘가 되게 해줘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 식으로 보면 복잡하다고. 점만 보자고, 점.
여기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2,1이야. 여기 원의 중심이 뭐야? 1, 마이너스 b잖아. 얘를 움직였더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라고. 근데 어떻게 움직였다고? 이거 한 거라니까,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x축으로 문제에서 하라는 네, 플러스 3 y축으로 뭐 빼기 4 했더니 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아니라 니들이 직접 찾는 거지. 움직여? 그럼 움직이 식 쓰지 말고 점만 보자고. 마이였던 게 3, 1, 얘가 움직인 점일 거라고. 움직인 중심일 거라고. 근데 얘가 뭐 나와야 된다고 식 봤더니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b가 얼마인 거야? 이렇게 점만 비교하는 게 더 편할 거라고. 점만 비교하는 게 이렇게 될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 움직인다고 해서 반지름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얘네는 항상 똑같아야 돼. 그래서 a가 얼마인 거고 2인 거죠. 네, 풀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형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모양 그 자체가 움직이는 평행이동, 그 다음에 뭐의 기준에서 반대로 넘어가는 대칭이동이 있다고 했는데, 대칭이동을 좀 봐봅시다, 이번에. 근데 얘도 이미 했던 내용이라 했었을 거라 쉬워요. 대칭이동 볼 건데,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쉽게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2,4가 있대요. 얘를 x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넘어가면 몇 컴마 몇이요? x축 대칭이동하면 네, 이렇게 내려가겠죠. 반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위에 있던 게 내려갔으니까 몇 컴마 몇이야? 이렇게 y 값이 바뀔 거라. 반면에 y축 대칭이면 얘가 이 오른쪽인 게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여기로 갈 거라고. 얘는 몇 컴마 몇이야? 왼쪽으로 간 거니까 x가 바뀌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뭐예요? x축 대칭이면 누구의 부호를 바꾸고? y의. y축 대칭이면 누구의? x의 부호를, 서로 반대 문자의 부호를 바꾸는 게 대칭 이동이에요. 부호를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얘를 원점에 대해서, 요 가운데 점에 대해서 반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반대로 넘어갔어. 여기 있던 게 요렇게. 그러면 x, y가 둘 다 바뀌는 거겠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바뀌는 거예요. 원점. 요 세 개는 한번 봐본 적은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 자, 새로운 거 하나 배우자면요. 네. y는 x라는 선을 그어볼게요. 이 선에 대해서 반대로 넘겨봅시다. 대칭. 그러면 얘가 어디로? 이렇게 내려가서 1로 넘어갈 거란 얘기인 거야. 1로. 그럼 얘는 몇 컴마 몇이냐라고 하면은 x랑 y의 위치를 바꿔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y는 x라는 게 x, y가 똑같은 점들의 모임이잖아. 3,3, 4,4 이런 식으로. x, y가 똑같은 점을 기준으로 반대로 넘어가는 거라 x, y가 바뀐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좀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합시다. x축에 대해서 넘어가면 y의 부호가, y축에 대해서 넘어가면 x의 부호가, 원점이면 다 받고, y는 x면 둘의 위치를 스위칭 받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x면 y를, y면 x를, 원점이면 둘 다를, y는 x면 서로의 위치를 스위칭. 이렇게 네 가지. 아시겠죠? 요거 갖고 문제 풀 겁니다. 이거는 점이나 도형이나 똑같아요. 다 부호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시면 있는 네 5번, 4번이 있는데 4번부터 또 좀 봅시다. 4번입니다. 잘못한 것 같은데? 되나? 되네요. 뭐래요? 4번 4,6이 있었어. 괜찮아? 얘를 무슨 축? x축에 이동한 거를 p라고 한대. 그럼 p는 몇 컴마 몇이야? x축에 대해서 넘어간 거니까 y의 부호로 바꾸는 게 p라요. 그렇죠?
나 원래 또 얘를 움직였어. 어떻게? 네. Y축에 대해서 넘어갔어. 그럼 누구의 부호로 바꾸라고? Y축에 대해서 넘어가면. X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각각 PQ라고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찾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PQ를 지나는 뭐? 네, 이런 직선 찾으래요. PQ를 지나는. 우리 2단원 얘기 다시 합시다. 직선 찾으려면 필요한 게 뭐랑 뭐라고? 필요한 게 기, 울기, 그 다음에 지나는 점. 얘네가 필요하다니까. 선생님, 기울기가 안 나왔는데 그럼 찾아야겠죠. 기울기 찾는 방법이 뭐였어요? x 빼기 x 분의 y 빼기 y라는 분수 나오네. 얘라고요, 기울기. 지나는 점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둘 중에 아무거나. 저는 4, 이거 갖고 할게요. 아무거나 둘 다 지나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시면 되겠죠. 자, 완성해 봅시다. 기울기 빼기 에야 아이야 b까지 씁시다. 그래서 얘가 얘를 지나야 된대. 근데 이거 4 내면 빼기 6 나와야 된다며. 근데 4 넣었더니 얼마 나오냐 이거. b가 그냥 얼마인 거야? 0이네 이거는. 그러니까 식이 뭐인 거야? y는 그냥 요런 친구가 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동한다. 대칭 이동이면 부호 바꾸는 거예요. 부호 바꾸는 거. 잘 바꾼 다음에 2단원 얘기 좀 다시 해봅시다. 푸세요. 쉬어. 2개 할 거야 나는. 그럼 니들도 선생 하든가. 5번입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금방 끝나서 그래. 금방. 자, 원이 나오는데 이동을 했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은 나왔으면 일단 이쁘게 만드셔야 돼. x제곱 이거 너무 좁게 나오니까 한번 쓸게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빨리 만들어 보자. x제곱 더하기 4x니까 이렇게, y제곱 빼기 2y니까 이렇게 할 거야. 4하고 1, 5를 더 넣은 거잖아. 빼기 5에 더하기 1이니까 빼기 4라고요. 넘겼으면 이거. 이런 원이 있는데 원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동했대. 그치? 그런 방법대로 이동할 거고, 또 어떻게 이동했어요? 이렇게도 이동을 했대. 근데 둘이 어떻게 된대? 똑같이 생겼다고, 식이.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동은 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고요. 점으로 보자고요. 원의 중심만 볼 거야. 이거 몇 컴마 몇이야, 중심. 얘잖아. 얘를 움직여 달라고요, 얘를. 이 친구를 움직일 거야. 첫 번째 방법은 뭐니? y는 x의 대칭이야. y는 x의 대칭이 뭐야? x, y 위치가 서로 뭐 되는 거라고?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의 중심은. 이건 거야. 괜찮아? 밑에 거는 얘를 x축으로 a니까 점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라고. y축으로 b. 그러면 얘라고. 근데 둘이 일치한다는 건 둘의 중심이 똑같다는 얘기가 되시는 거겠죠. 그래서 A가 뭐? 3, B가 얼마? 이런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진짜 식으로 한 번만 써볼게요. 원래 식이 이건데 X축, 미안해.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X, Y 위치를 서로 뭐 하라고? 바꾸라고. 나머지 건들지 말고 여기 있던 X랑 누구? 여기 있던 y의 위치를 서로 바꿔서 이렇게 바꿔 쓰라고. 이게 y는 x의 대칭인 거야. 그러니까 중심이 1,-2가 되는 거겠지. 쓰자면. 물론 쓸 때 이쁘게 바꿔 써야지, 위치. 어쨌든 의미가 이런 거란 얘기인 거야, 의미가. 우린 좌표로 합시다. 푸세요. 6번입니다. 6번이요. 6번. 자, 어떤 직선이 나오는데 얘는 이동을 2번 한대. 직선이 이러고 써있는데 얘를 어떻게 이동한대요? 첫 번째 이렇게 움직인대. 그리고 그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또 움직인대. 2번 하는 거야. 2번 해보자. 자, 이 식을 어떻게 X축으로 A면 X만 건들라고요. 그리고 식이니까
도형에 이동을 해서 반대로 쓴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인 거야. 근데 이 친구를 또 이동할 거래. 어떻게 이동할 거래? 2단계 갑시다. 원점에 대해 대칭이래. 원점에 대해 대칭은 뭐였어요? 반대로 넘어가니까 x,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였어. 딴 거 건들지 말라고. x, y만 빼기 붙이라고.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x. 뒤에는 그대로 써야고 이렇게. 얘가 마지막 움직인 식인 거야. 정리하면 y는 다 빼기 곱하면 얘가 마지막에 정착된 식인 거야. 움직여서 완성된 식. 근데 이 마지막 식이 몇 컴마 몇을 지난대요? 2,1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2,1을 여기다 뭐 할 거야, 얘들아? 대입하자. 1은 2 넣으면 6, 3a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xy 넣은 거야, a 찾으려고. 이거 4니까 넘어가면 빼기 3이어서 a는 빼기 1 나오시겠죠. 여러 번 이동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그럼 한 단계씩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112쪽은 어떤 문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굳이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112쪽은 안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우리는 113, 114를 바로 보도록 할 거예요. 얘네 두 개만 하고 끝냅시다. 네, 113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계속해서 대칭이동 얘기를 하긴 할 건데 X축, Y축 이런 게 아니라 특정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어떤 점이 있대요. 2, 마3. 근데 얘가 어떤 다른 점 마이너스 2,1을 기준으로 대칭이동을 했다는 얘기인 거야. 대칭이동이 뭐야? 왜요? 추워요? 서서 들어요. 자, 이어서 할게요. 이 점을 이거에 대해서 대칭 반대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넘기면 어떻게 될 거야? 반대로 넘기면 그냥 얘가 이거에 대해서 넘어가. 그럼 여기 어디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얘를 찾으라. 이 a, b를. 그냥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여러분이 넘어간다는 게 뭐야? 해설을 하시면 이만큼 길이만큼 반대로 이만큼 길이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 길이가 떨어진 게 어떻게 되셔야 돼? 둘이 똑같아야 돼.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결국 이 가운데 뭐 중점 문제인 거 아니야? 앞에서 하던? 네, 길이가 똑같다. 가운데 있는 이 점이 중점이다를 이용해서 할 거라. 중점 어떻게 구했니? 2분의 양쪽에 있는 거 더한 거. 이게 내가 찾은 점인데 이게 이거 나와야 된다고. 가운데가 빼기 2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빼기 2다, 얘가 1이다 하고 푸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A가 얼마겠고 빼기 6이겠고 B가 얼마겠어요?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몇 컴마 몇? 마이너스 6,5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푸세요. 밑에 문제 보시면 어떤 원이 어떤 점에 대해서 반대로 넘어갔대. 반대로 넘어가도 뭐가 생길 거야? 원이 생길 거야. 그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은 뭐만 볼 거라고? 원의 중심만 비교할 거야. 왜? 이게 넘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원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심만 보자고. 이 친구 또 저렇게 써있어. x제곱 이렇게 식이 써있잖아. 또 빨리 뭐 이쁘게 만들어 보자고. 10x니까 5의 제곱일 거고 y제곱은만 얘 혼자 했으니까 y제곱. 25를 더한 거니까 빼기 25 더하기 24. 빼기 1이니까 넘기면 아마 이렇게 이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5,0의 반지름이 1인 친구인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라고 하면 이거 빼고 보라니까. 그냥 중심만 보는 거야. 중심만 봐도 이게 넘어갔다. 길이가 똑같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그래서 몇 컴마 몇이야 결국 중심만 5,0이 3,4에 해당하게 넘어갔어. 이거 풀면 되는 거라. 그래서 아까랑 똑같죠. 중심 둘이 더하고 반띵, 둘이 더하고 반띵 한 개 3,4 나온다. 풀어달라고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A가 얼마인 거고 1인 거고 B가 얼마인 거야?
8인 거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몇 컴마 몇인 거야? 몇 컴마 몇? 네. 지금 여기 바뀐 원이 1,8인 거고 반지름은 똑같이 얼마라고 옮겨줘도 반지름은 1이라고. 네. 그래서 식 쓰시면 되는 거겠죠. 풀어봅시다. 우리는 9번 중에 1번만 합시다. 2번 안 할게요. 자, 뭐래요? 또 그림을 대충 그려보자. 점이 있었어. 1,4가 있었는데 얘가 이번엔 선에 대해서 반대로 넘어갔다는 얘기인 거지. 선에 대해서. 어떤 선? y는 2x 빼기 3. 이거에 대해서 이 점이 요렇게 넘어가는 거야. 여기 찾으라고 a, 자, 그림을 좀 그렸으니까 힌트를 좀 찾아봅시다. 모르는 문자가 2개니까 힌트가 2개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아까도 했지만 여기 거리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연결해서 그리면 여기가 직교할 거야. 90도로 지날 거야.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건 솔직히 2단원 문제죠. 직선할 때 문제. 하나씩 해볼까요?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니?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힌트. 여기 가운데 이 점, 여기 가운데 점 있잖아. 얘가 요 두 점의 딱 가운데 중점인 거잖아. 우리 계속 했던 거 좀 전에. 그치? 네. 이 중점 몇 컴마 몇?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4. 이 중점이 어딜 지나? 노란 선을 지난다고요. 이게 첫 번째 힌트가 되겠죠. 그렇죠? 중점이 가운데 점이 노란 선 위에 있겠죠. 딱 이거에 대해서 반 넘어가는 거니까. 이게 대입하는 게 첫 번째 힌트겠죠. 넣을게요. 넣으시면 어떻게 되니? 2분의 b 더하기 4는 2 곱하기 2분의 a. 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네. 약분하지, 약분하지 말고 그냥 다 2를 곱합시다. 어차피 여기 분모가 또 있으니까. 다 2 곱하면 b 더하기 4는 2에다가 a 더하기, 이렇게 여기도 6 될 거야. 다 2를 곱한 거야. 다 2. 넘기면 어떻게 되겠니? 2a 빼기 b. 이거 빼기 4니까 넘기면 8. 얘가 첫 번째 힌트가 되겠다. 이렇게. 두 번째 힌트는 뭐 쓸 수 있을까? 두 번째 힌트는. 맞아요. 수직 표시했잖아. 평행 수직은 기울기다. 기억하셔야겠지. 여러분 노란 선의 기울기가 뭐 나와요? 이거의 기울기가 지금 2 나오죠. 그럼 얘랑 수직인 누구 선? 이 선의 기울기가 얼마 나오셔야 돼? 수직이면 뒤집고 부호도 반대로 제발 요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 하자고 수직. 자, 근데 이거 흰선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양 끝점을 아니까 우리가. 누구랑 누구야? 여기 a, b랑 1,4니까 기울기를 진짜 구하시면 뒤에 x 빼기 x분의 아이고 미안해요 y 빼기 y 이거잖아. 근데 얘가 는 뭐 나와야 된다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셔야 된다고요. 미안해. 이것도 풀자. 양변에 2를 곱해. 즉 여기는 2를 약분하고 이쪽은 2를 곱할 거니까 뭐가 될 거고 a 빼기 1도 양변 곱하면 여긴 사라질 거고 여기 a 빼기 1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a 넘깁시다. 그럼 뭐 나와? a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2 요렇게 나오시겠죠. 네 이렇게 되실 거고 얘네 둘이 뭐 해달라고? 요 식이랑 요 식을 서로 뭐 해달라고요? 연립해달랍니다. 그래서 뭐 한쪽에 2배 하셔야겠죠. 이거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2배 하시면 A, B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A가 5 나올 거고요. B가 2 나올 거예요. 연립하시면. 뭐가 A랑 뭐가 B였어? 뭐가 A랑 뭐가 B? 원래 있던 점이 어떤 선에 대해서 넘어가는 이거 찾으라고 하는 이걸 A라고 B라고 했으니까. 답이 5,2가 되셔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 계속 잔소리하고 있는데 며칠째. 얘가 어떤 선에 대해서 넘어갔다. 거리가 똑같고 이렇게 그어보니까 수직이다.
요런 게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어볼게요.